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 상대를 해서 우리 법원에 냈었던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석 달쯤 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판결,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들이 이렇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1992년 가토 관방장관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고요. 또 93년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공식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하고 교육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근데요, 이렇게 사전했어도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했었던 거죠. 한일 기본조약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즉 실질적인 책임 이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 위안부 기록까지도 삭제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전쟁 시의 범죄를 범한 국가의 법적 책임은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배상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 책임 내용에 들어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국제법상의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은 이행기의 정의 원칙에 기반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건 뭐냐? 이행기 정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1. 가해자 처벌과 과거 청산을 하는 겁니다. 2. 진상규명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겁니다. 3.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는 겁니다. 4. 인적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겁니다. 5. 추모 사업과 기념 사업 및 역사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마다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이 전후 대처한 것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한일 관계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과연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멸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제 결론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퉁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 그것은 바로 2조 1항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원래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재산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것만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청구 것은 애초부터 거기에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1992년도 갓도 담화 때거든요. 근데 1965년 시점에서는 위안부 사실은 사실 자체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일본 위안부의 청구권이나 배상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1항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요.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항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무상 3억 불, 차관 2억 불을 제공한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협정 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 정부가 동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국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은 바로 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걸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상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 관행, 반인도적인 범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왔던 보고서가 바로 1998년에 나온 맥두걸 보고서입니다. 전시와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 보고, 이 유엔 특별보고관 게임 맥두걸의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일본 제국은 납치와 기만적인 모집,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압박,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 성노예제들을 동원했고 그걸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노예협약,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의 가이드라인도 또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것을 전쟁의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강행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행규범은 뭐냐 하면 국제관습법의 일종인데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서 국제법상 별다른 성문법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것을 강행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때 적용이 되느냐? 노예제 또는 국제법상의 범죄, 또 인권침해, 제노사이드 또는 고문 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관점에서 그 침해 결과 발생한 개인이 가지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가령 조약에서 포기되어도 그 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한일 기본협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소멸됐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면 바로 1965년의 한일 기본협정은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유엔에서 나왔던 게임 맥두걸 보고서에도 일본군 위안부는 바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는 일종의 노예제이자 전시에 일어난 강간으로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근데 당시 일본 또한 강행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를 것 선언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강행규범을 알고도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식민지배 상태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는 법적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한일 청구권과는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은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경제적인 배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한 젠더적이고 또한 인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